자, 안녕하세요. 디오수학학원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창문여자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전문항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총 2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범위는 처음부터 조건부 확률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2파이 3이죠.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 3파이 1이니까 3의 1제곱 돼서 3이어서 둘이 더해서 11이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자,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여학생 4명, 남학생 5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이 뽑힐 확률인데, 자, 일단은 전체가 9명 중에서 3명 뽑기니까 9시 3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여학생 4명 중에 1명 뽑겠다 그러니까 4시 1이고, 남학생 5명 중에 2명 뽑겠다 그랬으니까 5시 2가 되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은 9시 3은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이고요. 자, 4시1은 4고 5시2는 10이니까 40이 되면서, 자, 약분해 볼까요? 이렇게 나눠지면 3이고 이렇게 나눠지면 4고 얘 위로 올라가서 10이 되니까 37에 21분의 10.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 도형의 5개의 영역에다가 서로 다른 7개의 색 중에서 5개를 뽑아낸 다음에 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일단 그러면 7개의 색 중에서 5개 먼저 뽑아내야 되니까 7C5가 될 거고, 자, 그러면 5개의 색 중에 가장 먼저 여기에 뭘 색칠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개 중에서 하나 뽑아서 저기 중앙에다가 색칠을 하시고, 남은 4개의 색을 여기에 이제 색을 칠할 건데, 지금 저 4개의 영역은 서로 구분할 수가 없는 원순열 상태니까요. 깔 때 3팩이 되겠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7C5는 7C2랑 똑같아서 계산하시면 21이고 5C1은 5고요. 3팩은 6이니까 이렇게 하면 30이 돼서 21까지 곱하면 630.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방정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5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D의 모든 순서쌍 ABCD 개수. 그러면 단순 중복 주합 문제니까 4H5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8C3이 되면서요. 그러면 3 곱하기 2랑 6이 나눠지면서 87만 남아서 56.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했고요. P, B바 A라고 그랬는데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P, B바 A는 사실상 P, B랑 똑같죠. 그럼 이게 지금 3분의 2고요. A 합집합 B의, 여기 지금 확률 기호가 빠졌는데, PA 합집합 B가 지금 4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P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죠. 3분의 2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확률을 뺄 텐데,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게 되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 PA에 더하기 3분의 2가 4분의 3이다 라는 데에서, 자, 얘너 뭐 가시면 12분의 9에서 12분의 8 빼는 거니까 12분의 1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2분의 1이라는 데에서 PA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학생 A랑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대표 3명을 정할 건데, A 또는 B가 대표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A가 대표가 되거나 B가 대표가 되거나 둘 다 대표가 되는 거라서, 차라리 이럴 거라면 전체 확률 1에서 A랑 B가 모두 다 대표가 되지 않을 확률을 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전체는 A랑 B를 포함해서 8명 중에서 3명 뽑기니까 8C3이 될 거고, 이것 중에서 A랑 B 모두 다 지금 대표가 되지 않는 걸 보겠다 그랬으니까 A, B 제외하고 6명 중에 3명 뽑기가 되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 1-876분의 6, 5, 4니까요. 6 날라가고요. 4 날라가고요. 그럼 14분의 5를 1에서 빼는 거라서 14분의 9가 되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어느 단체 회원 30명 중에 남자 회원 20명, 여자 회원 10명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두 프로그램 X랑 Y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의 수가 표와 같대요. 단체 회원 30명 중에서 선택한 한 회원이 여자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가 지금 10명이었으니까 10분의 이 회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X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4가 되면서 5분의 2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발명가 모스가 고안한 모스 부호는 짧은 발신전류 점과 긴 발신전류 짝대기를 적절히 조합해서 문자와 숫자 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두기호, 이거랑 이거를 합해서 2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요. 2개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2가지 올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 2가지 올 수 있으니까 2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2의 제곱이 될 거고, 3개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2가지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신호들이 잡힐 텐데 5개 이하로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더하시는 게 되죠. 자, 그러면 공비 2짜리 등비 수열의 합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더하시면 이거 올리시고 2의 6제곱에서 2의 제곱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자, 64에서 4 빼는 거니까 60이 되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 임의로 서로 다른 2개의 수를 선택을 할 건데, 선택된 2개의 수 중 적어도 하나가 6 이상의 짝수입니다. 6 이상의 짝수가 누가 있는지 보시면 6, 8, 10이죠. 그럼 2개의 수 중에 적어도 하나가 6, 8, 10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아싸리 전체 확률에서 6, 8, 10을 하나도 안 쓸 때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자, 아무런 제한 조건 없다 그러면 10C2가 될 건데, 10C2 분의, 자, 우리가 지금 뭐 보겠다 그랬냐면 6, 8, 10 중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니까 얘 제외하면은 총 7개죠. 7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걸 빼주겠다. 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에 10C2 분의 7C2 하시면 10 곱하기 9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이렇게 되면 얘 날라가죠. 3, 2 되실 거고, 이렇게 날라가면 5가 되니까 15분의 7을 1에서 빼겠다. 15분의 8이 되면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같은 종류의 쿠키 27개를 서로 다른 종류 선물 상자 6개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건데, 각 상자에 담는 쿠키의 개수가 2개 이상 5개 이하가 되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 상자 6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은 다 서로 다른 놈입니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상자에 들어가는 쿠키의 개수를 x, 두 번째 상자 x1, 두 번째 상자 x2, 세 번째 상자 x3, 네 번째 상자 x4, 다섯 번째 상자 x5, 여섯 번째 상자 x6라고 하면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일단 27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기를 x1과 x6가 싹 다 2 이상 5 이하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2를 다 빼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x1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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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했을 때 2가 6번 빠졌으니까 12가 빠지면서 15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xi 프라임들은 싹 다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2를 다 뺐기 때문에 0 이상에 5 이하라 그랬습니다. 2 뺐기 때문에 3 이하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해의 개수가 되실 텐데, 간단한 중복조합이라고 하기에는 상한이 결정되어 있다는 데에서 자,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면 3-xi 프라임을 다시 xi라고 고쳐 쓸게요. 자, 그러면 xi 프라임이 지금 0 이상 3 이하라는 데에서 이 xi는요 다시 한번 0 이상 3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로 고쳐 쓰겠다 그랬어요. 그럼 xi 프라임을 3-xi로 고쳐 쓰겠다는 뜻이라서 얘를 3-x1 더하기 3-x2 더하기 3-x3 더하기 3-x4 더하기 3-x5 더하기 3-x6로 돌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15단데요. 그러면 싹 다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들 싹 다 우변으로 넘기시고, 지금 여기 3이 6번 더해져 있거든요. 그럼 18이죠? 15 넘기시면 결과적으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쭈루룩 해서 x6까지 더한 게 18에서 15 뺀 3이 된다가 돼요. 그런데 이 xi들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였다라는 데에서 이걸 만족하는 건 더 이상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1서부터 x6까지의 개수는 6h3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5, 3 더하면 8, 8C3이니까요. 3 곱하기 2분의 8, 7, 6 하시면은 6 날라가면서 56이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가볼게요.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8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영준이와 미영이가 차례대로 제비를 하나씩 뽑을 건데,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거고요.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영준이부터 이제 뽑겠다라고 하면은 8개 중에서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8분의 3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당첨제비 하나 쓰였으니까 이제 당첨제비 2개 남았고요. 총 제비의 개수는 7개가 남은 상태에서 미영이가 뽑기를 또 당첨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7개 중에 그 당첨제비 2개를 또 뽑아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시면서 계산하시면 28분의 3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9개의 문자 AA, BBB, CC, EF를 모두 일렬로 나열을 할 때 양 끝 모두의 자음을 나열하고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9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랬을 때 양 끝에 자음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자음이 B, C, F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서 볼 건데 자, 우선적으로 양 끝에 B가 2개 다 쓰인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남는 게 B 하나랑 B 하나, 그 다음에 C 2개, F에다가 모음인 A, A, E가 남습니다. 그럼 요 안에서는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음을 먼저 나열을 해주시면 자음을 먼저 나열할 때 지금 4개 나열이라는 데에서 4팩을 C가 똑같은 게 2개 있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시겠죠. 그럼 이렇게 나열되었을 때 B, C, C, F가 되었다면 요 3마리의 모음은 여기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선택해서 들어가야겠죠. 그럼 5군데 중에 3군데를 선택하신 후에 거기에 배열되기를 또 A, A, E는 3개 배열이지만 A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서 3팩을 2팩으로 나눠준 게 된다. 그래서 곱하기 3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 여기에 양 끝에 C가 놓였다라고 하면 그럼 이 상태에서 남는 게 지금 C 2개를 써버렸기 때문에 B 3개에다가 F 하나 남고 그 다음에 A 2개랑 A 2개랑 E가 남죠. 그럼 우선적으로 또 자음을 먼저 나열한다는 데에서 4팩인데요. B 3개가 똑같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주실 거고 자, 이랬을 때 똑같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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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라고 하면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선택해서 얘네들이 배열이 될 거고 똑같은 놈이 2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5군데 중에 3군데 선택 똑같은 놈 2마리, 총 3개를 나열 곱하기 3이 되시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 끝에 B, C가 있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순서가 바꿀 수 있다는 데에서 2팩이 되실 텐데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음 먼저 나열할 건데요. 지금 몇 개 남았는지 보시면 B 2개에다가 B 2개, C 하나가 쓰였어요. C 하나 남았고 F. 그럼 얘네들을 나열한다는 데에서 4개 나열이지만 B 2개가 똑같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 나열한 후에 모음 들어갈 때 또 똑같은 경우의 수가 곱해지죠. 그래서 일단 생략해서 쓰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양 끝에 B와 F가 놓일 때 양 끝에 B와 F가 놓인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이 B 2개랑 C 2개가 남아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나열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B와 F가 또 순서 바꾸기가 가능하니까 2팩에다가 얘네들끼리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총 4개인데 B 2개 똑같고 C 2개 똑같으니까 42계산이 되죠. 그럼 그 자리에다가 이제 남은 이제 빈틈에 이제 모음들이 들어갈 거니까 똑같이 카운팅이 될 거고요. 자, 5번째. 양 끝에 C와 F가 들어가는 거. 자, 그럼 얘네들끼리도 순서 바꾸기가 가능하니까 2팩에다가 자, 이 안에 지금 남는 자음이 B 3개에다가 C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는 총 4개 나열인데 B 3개가 똑같기 때문에 4팩을 3팩으로 나눠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들이 빈칸으로 들어갈 거니까 또 똑같은 경우에서 곱해질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5개의 경우를 싹 다 더하시면 될 텐데 일단 뒤에 곱해지는 애들이 싹 다 똑같다는 데에서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다 더할게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죠. 요거죠,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더할게요. 자, 차근차근 계산을 해볼까요? 2팩을 4팩으로 나누게 되면 4, 3만 남으니까 12가 되고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4가 되니까 12와 4 더해서 지금 16이 쌓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2팩이 날아가면서요. 4, 3, 2 곱한 거 24가 남으니까 여기서 24. 그럼 여기까지 더하시면 40이 되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되니까 여기까지 되면 52에다가 여기에서 지금 8 되죠? 그럼 60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자음을 총 나열하는 가지수가 60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모음을 나열하는 건
5C3 곱하기 3이고요. 5C3은 5C2라서 10 되면서 30이 되죠. 그래서 모음 나열 30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1800이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12번 여기까지 봤었고요. 자, 13번 넘어가 볼게요. 6개의 문자 AA, BBB, C, 아니죠. B가 3개죠. AA, BBB, C를 임의로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할 확률입니다. 그럼 얘가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하기 때문에 A가 이웃하는 걸 먼저 세주고 B 이웃하는 것도 세준 후에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서 A 이웃하면서 B도 이웃하는 것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전체 근원 사건의 확률이 얼마가 될 거냐면 총 6개의 문자를 나열하기를 2개, 3개가 똑같다는 데에서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준 게 되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시면 3팩, 6팩으로 나눴을 때 6, 5, 4만 남아있는데 2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면서 60이 돼요. 그러니까 근원 사건의 확률이 60분의 1인 상태에서 요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만 세주면 되겠죠. 그걸 이제 곱하면 되니까요. 자, A가 이웃할 때부터 보시면 이렇게가 묶어져서 총 몇 개 나열이 되냐면 5개 나열이 됩니다. 근데 그 5개 중에 B가 3개가 똑같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주시겠지. 그럼 얘는 20이 되겠네요. 자, B가 이웃할 때를 보시면, 자, 얘가 아니라 이제 B가 이웃할 때. 그럼 총 4마리 나열이 되는데 그 4마리 중에서 A 2개가 똑같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얘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거. 그럼 이렇게 묶여지니까 사실상 3개만 나열하는 게 되면서 3팩이죠. 그럼 얘네 둘은 더하고 얘를 뺄 건데 32에서 6을 빼기 때문에 26이 되죠. 그러면 26을 여기다 싹 곱하시면 약분돼서 30, 여기 13 되니까 30분의 13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4번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빵 6개와 같은 종류의 우유 9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자, 빵도 같고 우유도 같은 놈들입니다. 그랬을 때 가조건, 각 학생에게 적어도 1개의 빵을 주겠다. 그럼 빵 그냥 일단 하나씩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3명이죠. 빵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럼 빵 지금 3개가 남게 되고요. 우유는 지금 아직 안 나눠줬어요. 자, 근데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우유의 개수는 빵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빵을 먼저 나눠줄 건데 빵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는 3명한테 3개를 나눠주는 거라서 3H3이 될 거예요. 그럼 빵이 딱 나눠졌다라고 치면 자, 우유가 지금 9개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받은 빵의 개수보다 우유가 더 많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빵을 나눠준 후에 그 각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빵의 개수만큼 우유를 먼저 깔을 거예요. 그럼 우유를 먼저 깔면 총 몇 개가 쓰이냐? 빵 6개였기 때문에 6개가 쓰이겠지. 그러면 남은 우유 3개를 더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우유 총 3개 나눠주기 3H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요. 3H3은 5C3이니까 10, 그 다음에 얘도 10이니까 경우의 수 100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어요.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P 지점을 지나고 Q 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 지점을 지나는 데에서 P 지점도 지나고 Q 지점도 지나는 것을 빼면 P 지점을 지나면서 Q 지점을 지나지 않는 게 되겠죠. 자, 그럼 P 지점을 지날 때의 경우의 수부터 보면 A서부터 P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오른쪽 2개, 위쪽 2개가 쓰이니까 4팩, 2팩, 2팩으로 나눈다. 즉 42가 생기면서 6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위쪽으로 3개니까 총 9개 나열인데 9팩, 6팩, 3팩으로 나눠주면서 9C3이라서 9C3은 계산을 해볼까요? 9C3은 3 곱하기 2분의 987이 되죠. 자, 그러니까 약분되면 3, 약분되면 4여서 84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6, 여기까지 오는데 84니까 P지점을 지나는 거는 6 곱하기 84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P지점도 지나고 Q지점도 지나는 것을 빼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 A에서 P까지 오는 거는 6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Q까지 또 갈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3개, 위쪽 2개 나열이니까 5개 나열 중에 3팩, 2팩으로 나눈다. 옷이 2가 되면서 10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B까지 가는 건 오른쪽 3개, 위쪽 하나 나열이니까 4가지가 되면서 P지점도 지나고 Q지점도 지나는 건 6 곱하기 10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계산대기를 6으로 묶여서 84에서 40 빼기가 되니까, 자, 얘는 44죠? 자, 그럼 얘는 240에다가 24 더하는 거니까 264가 되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6번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겁니다. 뽑은 3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 이하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가 4거나 3이거나 2겠죠. 1은 안 되는 이유가 3장을 뽑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최소 간격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것만 보시면 될 텐데, 그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짝수일, 즉 4거나 2인 것만 보겠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 3, 2인 것부터 볼 건데,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라 그러면 얘가 4다.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가 되는 방법은, 자, 1을 뽑겠다 그러면 최소값을 1로 가져가는 거니까 최대값이 5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뽑을 수 있는 건 1, 5, 2, 6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어디까지 커질 수가 있냐면 6까지 커질 수가 있겠죠. 최대가 지금 10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6가지. 그런데 각각에서 이건 최대값과 최소값만 결정을 한 거죠. 그 안에 중간놈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중간놈으로 될 수 있는 게, 가령 1과 5라 그러면 중간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2, 3, 4니까 각각에서 3가지가 떠서 3가지다. 자, 그래서 여기서 18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3이다 라고 하면 최소값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1서부터 7까지가 가능하면서 7가지가 되고, 다만 이번에는 중간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되면서 2가 되죠. 그래서 14.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라 그러면 최소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1서부터 8까지가 되면서 8가지가 되고요. 무조건 중간놈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 가지니까 8이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 이하가 될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면 얘 더하시면 32, 이렇게까지 더하시면 40까지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짝수인이니까 이거와 이거라서 40분의 26이 되겠습니다. 약분하시면 20분의 13이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7번 볼게요.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px는 x 플러스 a n제곱이 있어요. px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x 4제곱의 개수의 5분의 4배다. x 세제곱의 개수부터 보시면 총 n개 중에서 x 3개 선택이니까 nc 3에다가 남은 n-3번은 a 선택이니까 a의 n-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x 세제곱의 개수예요. x 세제곱. x 4제곱의 개수를 보시면 총 n번 중에서 x를 4번 선택하고 남은 n-4번은 a를 선택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실 텐데, 이것의 5분의 4배가 얘랑 똑같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게 먼저 약분이 돼요.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쪽에 a가 하나 남고요.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물론 여러분들 원래 하던 조합 방식으로 쓰셔도 되겠는데요. 이게 조금 계산량이 있어서 조합의 정의식으로 쓰겠습니다. NC3은 3팩, n-3팩 분의 n팩이었었고요. NC4는 4팩, n-4팩 분의 n팩이죠. 그러면 지금 등식에서 약분되기를 n팩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3팩이 약분되면서 이쪽에 4가 남고 n-4팩이 약분되면서 이쪽에 n-3이 남죠. 그럼 남는 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좌변에는 n-3분의 a가 남고요. 우변에는 지금 4분의 1에다가 5분의 4 곱한 게 남는데 4 약분이 되면서 5분의 1만 남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크로스해서 곱하시면 5a가 n-3이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3X의 전개식에서 X3제곱의 개수와 X5제곱의 개수가 또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근데 P3X는 여기 3X 넣은 거니까 3X 플러스 A N제곱이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x세제곱의 개수는 3x가 3번 선택되니까 nc 3회. 그 다음에 뭐죠? 3이 3개 선택됐으니까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a는 n-3번 선택.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x 5제곱의 개수는 3x가 5번 선택이니까 nc 5에다가 3이 또 5번 선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는 n-5번 선택. 이렇게 되시겠지. 그럼 이것의 9분의 1배가 얘랑 똑같다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요걸 약분을 했을 때 a 제곱이 남고요. 이쪽에서도 차이가 2개라서 조금씩의 계산을 줄이고자 어떤 짓을 할 거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nc3 곱하기 a n-3제곱이 요거랑 똑같다는 게 있죠. 그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저걸로 바꿔서 볼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하나씩밖에 안 나잖아.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식 정리를 해보시면 nc4 곱하기 a n-4제곱 곱하기 5분의 4에다가 3의 세제곱을 곱한 게 얘랑 똑같다. nc5 3의 5제곱 a n-5제곱 곱하기 9분의 1. 자, 그럼 약분되기를 3의 세제곱이 약분이 이렇게 되시면 3의 제곱이 남는데 그게 여기 있어요. 약분 끝나고요. 자, 이쪽으로 또 약분이 되시면 여기가 a가 하나 남죠. 얘가 an-5 더하기 1이니까 a 하나 남고. 자, 그 다음에 nc4랑 nc5 처리할 건데 이것도 정의식으로 가보겠습니다. nc4는 4팩, n-4팩 분의 n팩 곱하기 a 곱하기 5분의 4가 있는 거고요. 자, 우변에서는 nc5 5팩, n-5팩 분의 n팩. 자, 그럼 여기에서 n팩 날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4팩 나눠주시면 이렇게 날라가서 5. 그런데 여기 5 있죠? 얘도 날라가고. 자, 그 다음에 n-5팩 날라가면 이쪽에서 n-4 남죠. 그럼 남는 식 보시면 n-4분의 4a가 남아요. 그래서 n-4 넘어가면 4a가 n-4가 된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a와 n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자, n이 똑같다라는 데에서 여기서 5a 플러스 3이 여기다 쓰겠습니다. 5a 플러스 3이 여기서 n은 지금 4a 플러스 4죠. 자, 이거 넘어가면 a가 1이라는 데에서 아하, 1 넣으시면 n-4가 4가 되면서 n은 8이 되겠다. 자, 그래서 물어보기를 지금 a제곱 더하기 n제곱이에요. 1 더하기 64가 되니까 더해서 65,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가 볼게요. 수직선의 원점의 점 P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1만큼 움직이고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겠다. 이 시행을 8번 반복했을 때 n번의 시행에서 점 P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면 x4는 0이고 x8은 0보다 클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시행에서의 확률을 먼저 보시면 지금 한 번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6개 중에서 1, 2가 뜨는 거니까 확률이 3분의 1. 그러니까 점 P가 1만큼 움직이는 확률은, 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건 3분의 2니까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일 확률이 3분의 2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일단은 x4가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4번 했을 때 움직인 게 없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완벽하게 4번 중에 2번은 1만큼 움직이고 나머지 2번은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야겠죠. 그럼 4번 중에 2번 1만큼 움직인다. 3분의 1의 제곱. 나머지 2번은 3분의 2만큼 움직인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x4가 이제 0이 됐어요. 그런데 x8이 이제 0보다 크다는 데에서 4번을 더 움직였을 때 양수 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양수 쪽에 있으려면 이만큼 더하기 1로 움직인 게 마이너스 1로 움직인 것보다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싸리 얘가 더하기 1만 4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3번, 얘가 1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 나눠지니까 곱하기 더하기 1만 4번이라고 그러면 4번 모두 다 3분의 1의 확률을 가져가는 거니까 3분의 1의 4제곱이 되시고 더하기 1이 3번 되고 마이너스 1이 1번이다. 그럼 4번 중에 3번은 3분의 1로 움직이고 나머지 1번은 3분의 2로 움직인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만 해볼게요. 자,
4C2는 6이고요.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이니까 16 곱하기 자, 요 안에서 81분의 1 더하기 4C3 4죠? 여기도 81분의 있어요. 81분의 4 곱하기 2 되니까 8 그럼 얘가 계산되면 81분의 9기 때문에 9분의 1이 되면서 자, 6 곱하기 9는 9분의 1이에요. 그럼 3의 6제곱분의 16이죠. 그럼 3의 6제곱 곱하기 3 죄송합니다. 3의 6제곱이니까 3의 5제곱 곱하기 3으로 쪼개시고 분의 16이라고 하면 여기서 3이 약분이 되면서 2가 되고요. 자, 그래서 3의 5제곱은 243이니까 이것 분의 32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하 2의 제곱 4죠. 여기가 16이 아니라 4네요. 4.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가 되면서 248 이렇게 되시겠다. 자, 그래서 243분의 8이 되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객관식이었고 이제 단답형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부터 6까지의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없도록 하는 A, B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A랑 B가 서로 소집합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의 원소들을 다 모으면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 각각의 원소가 여기 또는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6제곱인데 자, 그러면 끝났죠. A랑 B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 거였으니까 사실 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2의 6제곱 64가 되면서 총 개수는 64가 되겠다. 자, 넘어가서 20번.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요. 교집합의 확률이 0이란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PA는 3분의 1, PA 합집합 B가 4분의 3인데요. 합집합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하시고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라는 데에서 얘가 3분의 1, 3분의 1 넘어가서 계산되시면 얘는 12분의 9에서 12분의 4 빼는 거니까 12분의 5가 되면서 PB는 12분의 5가 되겠다. 자, 넘어가서 21번. 감나무 4그루와 사과나무 1그루와 감 4개. 감 4개, 사과 1개, 귤나무 3개, 배나무 2개, 복숭아나무 1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감나무보다 오른쪽에, 그럼 감나무 오른쪽에, 모든 귤나무보다는 왼쪽에 오도록 11그루의 나무를 심는 경우의 수. 그럼 얘네들이 이미 순서가 결정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싹 다 같은 놈으로 취급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배열 가지수는 총 11개를 나열을 하죠. 그런데 몇 개가 지금 똑같냐? 4개, 하나, 3개니까 총 8개가 똑같아서 8팩에다가 놓치면 안 되는 거. 배 2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2팩. 자, 그러면 8팩, 11팩 나눠주시면 11, 19만 남죠? 이걸 지금 2로 나누겠다는 거니까 5가 되시고, 그럼 45 곱하기 11이니까 49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5 답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넘어가서 22번 보겠습니다. 두 장의 카드 A랑 B가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A를 뒤집고 3 이하이면 A, B를 모두 뒤집겠다. 그랬을 때 이 시행을 3번 반복해서 두 카드 모두 뒷면이 보이도록입니다.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 자, 그러면 4 이상이 나올 확률이면 총 6개 중에서 4 또는 5 또는 6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3 이하일 확률도 2분의 1이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앞면인 상태에서, 자, 만약에 3번 했을 때 뒷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번 뒤집히면 다시 앞면이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홀수번 뒤집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모두 다 뒷면이라는 데에서 B 3번이 걸릴 수 있죠. B 3번이 걸린다는 건 요 시행이기 때문에 A도 3번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 첫 번째가 되고, 만약에 B가 한 번이다. 자, B가 한 번이면 이제 A도 한 번 다시 뒤집혀요. 그랬을 때 A만 뒤집는 게 2번이 더 있는 거죠. 그럼 A는 총 3번 뒤집히는 거니까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되시겠지. 자, 그러면 요것부터 확률을 보시면 모두 다 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2분의 1짜리 확률의 시행.
그러면 총 3번 중에서 3번 모두 다 2분의 1의 확률을 가져간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실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시행 한 번에다가 요 시행 2번입니다. 그럼 3번 중에 한 번만 요 시행을 하겠다. 그럼 2분의 1 되시고, 나머지 2번도 요 시행, 이 확률을 가져가니까 2분의 1 세제곱 되시겠다. 자, 그래서 얘는 8분의 1 되고요. 얘는 8분의 3 되니까 둘이 더해서 8분의 4, 확률은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3번입니다. 연필 7자루랑 볼펜 5자루를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한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연필끼리랑 볼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 개수가 서로 같고 남학생이 갖는 볼펜 개수도 서로 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여학생은 연필을 한 자루 이상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연필을 일단 다 나눠주세요. 그럼 연필이 이제 몇 개 남냐면 5개 남죠.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은 또 볼펜을 한 자루 이상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씩 나눠주면 남학생 2명이기 때문에 볼펜 3개 남죠. 죄송합니다. 지금 연필 7자루 중에서 여학생 3명이니까 연필 다 4자루 남네요. 이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줄 건지 이제 볼 건데, 자, 가조건에서 지금 여학생이 받는 연필 개수랑 남학생이 받는 볼펜 개수가 똑같다 그랬어요. 이미 여학생들은 연필 하나씩 받은 상태고 남학생도 볼펜 하나씩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여학생이 총 연필 1개 받고 남학생은 볼펜을 1개만 받는 것. 그럼 사실상 지금 나눠준 상태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연필 4개는 이제 여학생들한테 안 가니까 남학생들한테만 가죠. 그럼 남학생 2명이서 연필 4개를 논아가지는 거니까 2H4가 될 거고, 볼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논아가지는 거니까 3H3이 되겠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학생이 연필을 2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학생은 똑같이 볼펜을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 그럼 여학생들이 연필 2개를 가져간다는 건 연필 하나씩을 더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연필이 하나만 남습니다. 그럼 연필 1개를 이제 남학생들이 가져가는 거라서 이걸 나눠 가져가는 경우의 수 2H1이 되실 거고, 자, 볼펜은 여전히 3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학생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3H3 되겠죠. 얘네들을 곱한 게 두 번째 경우의 수. 자, 세 번째, 여학생이 연필 하나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학생은 볼펜 2개씩 가져가는 거. 자, 그러면 여학생이 연필 이미 다 가져간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이 볼펜 2개씩 가져간다는 데에서 볼펜 2자루를 또 나눠주겠죠. 그러면 볼펜이 이제 1자루가 남아요. 그러면 이 1자루를 여학생 3명이서 나눠 가지는 거니까 3H1에다가 연필 4개를 이제 남학생들이 또 나눠 가질 거니까 2H4가 되겠다. 이렇게 곱하시게 되고, 자, 네 번째, 여학생이 연필 2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볼펜 2개 가져가는 거. 이렇게 되면 연필 하나씩 볼펜 하나씩을 또 다 나눠주게 되면서 여학생들한테 연필 3자루를 다 주면 연필 1자루만 남고요. 볼펜도 2개를 다 나눠줬기 때문에 볼펜도 1자루가 남아요. 그럼 연필은 이제 남학생 1자루짜리는 남학생들이 가져갈 거라서 2H1이 되고, 볼펜 하나는 여학생들이 가져갈 거니까 3H1이 되겠죠. 얘네들을 곱한 게 네 번째 경우의 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볼 케이스가 없다는 걸 1자루만 남았다는 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될 텐데, 자, 2H4는 5가 되죠. 5 곱하기 3H3은 5C2니까 10대입니다. 그래서 5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H1은 2죠. 2 곱하기 3H3 여기서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H1은 3이죠. 곱하기 2H4는 5기 때문에 15죠. 자, 2H1은 2고 3H1도 3이니까 얘가 6이 되면서, 자, 얘네들 다 더해 주실 건데 여기까지 하면 70, 85, 91 되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 91가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합 x가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f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겠다. 가능한 함수의 개수가 일단 전체 4의 4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분의 1에다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이제 곱해 주시면 될 텐데,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x 빼기 f2 곱하기 fx-2가 항상 0 이하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보시면, 일단 x가 만약에 f2가 되셨을 때 그럼 얘가 0이 되면서 ff2-2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즉 ff2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x가 f2보다 큰 i라면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나눠지셨을 때 fx가 2 이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x가 f2보다 작은 애라면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나눠졌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fx가 2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함수의 개수를 볼 거고, 그럼 f2가 누가 되는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케이스를 나눠보셨을 때 f2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f1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여서 얘는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x가 이제 1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싹 다 fx가 2 이하여야 된다는 뜻인데, 1보다 큰 애라 그랬을 때 2, 3, 4죠. 그 중에서 2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과 4, 즉 F3과 F4가 싹 다 2 이하여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건 2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F2가 2일 때. 그러면 이 조건에서 지금 F2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데 F2가 이미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x가 2보다 클 때는 fx가 2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2보다 큰 애들이 3과 4가 있고, 걔네들이 그러면 함수값이 1과 2로 가능하다는 데에서 2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애에 대해서는 fx가 2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2보다 작은 애는 1밖에 없으니까 f1이 2 이상이어야 된다는 데에서 세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f2가 3일 때. 그럼 이때는요, f3이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데에서 네 가지가 발생을 하고, x가 3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는 f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인데, 3보다 큰 애가 4밖에 없기 때문에 걔가 가능한 거, f1이 가능한 거, 미안합니다. x가 3보다 큰 애가 4밖에 없으니까 f4로 가능한 게 1과 2밖에 없다는 데서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을 때는 f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3보다 작은 애가 1과 2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는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F1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데에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 F2가 4일 때. 그럼 이때는 F4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데에서 네 가지가 생기고, X가 4보다 큰 애들은 없죠. 그래서 X가 4보다 작은 애들은 fx가 싹 다 2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는 데에서, 자, 4보다 작은 애가 1, 2, 3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는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f1과 f3이 가능한 게 2 이상이다. 라는 데에서 3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함수의 개수가 이렇게 다 세팅이 되면서 다 더해주시면 될 텐데, 자, 2의 제곱, 2의 제곱, 여기도 2의 제곱이 있어서 얘도 통일시켜 줄게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6짜리죠. 자, 그럼 싹 다 더하셨을 때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묶이기를 4 더하기 3 더하기 여기서 6 더하기 여기서 지금 9 들어오죠.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요, 7 7에다가 6 다음 13 9 다음에 22,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2 이렇게 되시겠지. 자, 이게 총 가능한 함수의 개수니까요. 자, 2의 제곱 4라는 데에서 4 곱하기 22가 되시고, 그러면 4 하나 약분되셨을 때 3 되는데, 그럼 64분의 22에서 2로 약분하시면 32분의 11이 되면서 우리한테 찾으라는 확률은 32분의 11이 되겠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창문여고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